안녕하세요, 뚜 실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하여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락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임대차 3법이 의도치 않게 불러온 전세 가격 폭등 현상에 대해 짚고 가겠습니다. 분명 임대차 3법 그중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이 시행되자 전세 매물이 모두 증발해버렸죠. 매물이 사라지니까 경쟁이 붙었고 비싸게 부르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에 대한 인식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네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 매물이 그만큼 없었다는 뜻이겠죠. 아이러니하게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거주 불안만 가중시킨 상황이 된 겁니다. 정책 일부를 살펴보면 6월 17일 투기꾼을 겨냥해서 재건축 아파트에 2년 거주를 의무화했더니 전세를 안 주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니까 매물이 줄었고요. 7월 10일 다주택자 투기꾼에 세금을 올렸더니 세금을 전가하네요. 하지만 매물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전가된 가격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7월 31일 대망의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매물 감소와 전세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와중에 서로가 참 힘들었는데요. 싸게 살고 싶은 임차인과 비싸게 받고 싶은 임대인. 분쟁은 점점 많아지는데 해결은 되지 않고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동산 하락의 대표적인 요인 중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역사에 그런 적이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었죠. 그 와중에 금리 인상 속도를 말씀하신 분이 있었네요. 2021년 8월 26일 초저금리 시대는 막이 내렸습니다.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인상했죠. 이때를 시작으로 무지막지한 금리 인상 랠리가 시작됩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정부의 지시로 은행들이 대출을 전면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모두를 말이죠. 대출 중단의 여파는 집주인들에게 직격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2021년 8월부터 하향세를 타기 시작하네요. 정확하게 금리 인상과 대출 전면 금지가 있었던 달이죠. 심리가 꺾이고 2달 뒤 전세대출은 다시 정상화하였습니다. 사실상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제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전세대출과는 달리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쉽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아예 금지시켜서라도 시장의 심리를 크게 한번 꺾은 것이죠. 우연히도 금리 인상과 시기가 겹치기도 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그래프를 보며 정리해보면 2021년 8월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10월에는 가계대출을 이유로 추가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기준금리가 3%가 올랐습니다.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금리 인상 속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2년간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2021년 10월까지 크게 오르다가 2021년 12월까지 오르는 폭이 줄어들고 2022년부터는 가격이 동결됩니다.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가격이 하락되네요. 이걸 금리 인상 시기와 비교해보면 2022년 7월 1.75%에서 2.25%로 빅스텝한 시점부터 가격이 꺾이는데요. 금리가 부동산에 반비례 영향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기적으로 정확한 상관관계를 정의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논란이 많을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만 제 생각에 명확한 것은 2가지. 대출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거나 금리 인상을 아주 빠르게 하거나 2가지를 모두 하면 집값과 전세 가격은 하락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설적인 토론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뚜 실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